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정말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중동 지역에서 정말 여기저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터키가 국경 남쪽에 있는 시리아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기갑부대,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쑥 밀고 들어갔는데 시리아군도 훅 밀렸다가 다시 지금 시리아도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대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이 북부 지역 전투는 이제 거의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나 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렸죠. 그 안보리가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참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각 12월 19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북한이 되려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감싸는 상황에서 미국은 또 좌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비확산 긴급 안건 안보리 회의가 2시간여 만에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여 개 서방 국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라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다시 경고한다. 미국과 한국이 계속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우리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 후과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껑추앙 중국 차석 대사는 특정 국가가 동맹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을 제공하고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현재 상황은 특정 국가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과 압박 강화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노력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라는 주장으로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습니다. 안나 예브스티크니바 러시아 차석 대사는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국이 소위 북한 도발의 피해국이라는 주장이 말이나 되느냐라며, 미국은 북한 체제 전복 위협이나 무력 시위 같은 추가 공세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있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주장을 했던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계속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 이사국이 추가 제재는커녕 대북 규탄마저 꺼리는 점을 알고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중러 양국에게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북중러 3국 협력과 그들의 무력 도발에 한미일 3국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외교 안보 라인을 재정비한 우리 정부, 부디 오늘부터라도 넓게 보는 통찰력과 달라진 대외 전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ICBM을 규탄하기 위해서 의안 상정을 했고, 그런데 가결이 되지 못하고 결의안 이런 거 나오지 못했죠. 정말 황당한 것이 북한이 이번 기회에 다시 경고한다. 야, 이 정말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죠. 얼마나 미국과 한국 등 이 국제사회가 우습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후에 후과에 미국과 한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전략적 군사적 그러니까 핵
미사일 이런 것을 전략적 군사력이라고 하죠.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이 ICBM 쏘았기 때문에 개회한 이 회의에서 우리는 ICBM 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리는 이 무기력한 안보리,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죠. 중국은 완전히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특정 국가가 이러면서 미국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특정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동맹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을 제공하고, 뭐 누가 들어도 미국 아닙니까? 그 왜 이러냐? 뭐 미국 사정 봐줘서 이러냐? 아니면 미국 눈치 봐서 이러냐? 아니에요. 미국이 특정 국가가 남중국해에서 이 규칙에 위반한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뭐 등, 또 특정 국가가 공급망을 훼손하고 등 이러면서 중국을 비난할 때 미국이 특정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정말 미국의 굴욕이 아닐 수가 없고, 러시아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니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북한 도발의 피해자라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말이 되죠. 북한이 수천 킬로미터, 15,000킬로미터를 날려보낼 수 있는 ICBM을 쏘았으니 바로 미국이 피해자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중국 유엔 대사는 북한이 이 ICBM 쏘기 3일 전에 중국, 러시아는 북핵 용인 불가 입장 바뀌지 않고 우리와 입장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유엔에서 좀 잘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아니 중국, 러시아는 우리하고 똑같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 똑같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3일 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어요. 이 뭐 평소에 시각이 이렇게 좁아서, 물론 외교적 레토릭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안으려고 우리가 끌어안는 것은 어떤 상태가 끌어안습니까? 더 큰 나라가 끌어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중국과 러시아 품에 안기려고 지금 아양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똑같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이런 인식을 딱 하고 스탠스 분명히 해서 중국,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선봉에 서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입장 분명히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 이제라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었던 자발리아와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자이아 일대의 잔당만 남은 상태인데 북부 지역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휴전 협상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2월 19일 자발리아와 가자시티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지역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던 하마스 조직원 1,000여 명을 사살해 사실상 가자 북부 지역 지상작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들이 12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며칠 동안의 작전에서 자발리아에서만 1,000여 명의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고 대량의 포로를 확보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가자 전역에서 실시된 강습작전과 공습으로 하마스의 자금관리 책임자와 환전 책임자, 이들과 협력하던 조직원들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하마스 최후 거점인 세자이아 캠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세자이아 캠프의 적 세력이 타 지역보다 크게 약화된 상황이어서 이곳에 대한 소탕작전은 며칠 내로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자 북부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거의 성공한 이스라엘은 다시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한 또 다른 인도적 휴전과 가자 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준비가 끝났다라며 하마스 측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을 보내 이곳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 무함마드 빌 압둘라흐안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휴전 협상 조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아미랍돌라얀 이란 외무장관도 19일 카타르를 찾아
휴전 협상에 대한 중재 문제 논의에 들어갔고 현재 튀르키예로 피신 중인 이스마일 하니예 전 하마스 정치국 의장 역시 이집트가 제공한 특별기편으로 카이로를 찾아 이집트 국가정보국장과 휴전협상 예비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아직 억류되어 있는 인질 숫자를 129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생사 여부와 구금 주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재 이를 파악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휴전 협상의 성사 여부는 하마스 조직 지도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가자지구 내 소규모 파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려 있는데요. 부디 휴전 협상이 타결돼 피랍자는 물론 현지 주민들도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부 지역 전투는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한 겁니다. 북부 지역이 바로 와디 가자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깃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깃발 마크. 이 깃발 마크가 162사단이 통보를 한 것인데 여기 자발리아 캠프를 완전 점령했다. 여기다 깃발 꽂았다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뭐 나머지 아직도 이렇게 빈 곳이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마스는 이런 점령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소탕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 휴전이 아니고 잠정 휴전. 자, 이제 북부 지역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남부 칸 유니스 등 남아있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또 재정비도 좀 해야 되고 하니 이제 휴전 좀 하자. 129명 인질이 있으니 그 중에 최대한 구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의 보관은 한 40여 명 되는 이 노인들, 노약자들, 그들을 먼저 지금 이 1차적으로 구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가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사드, 또 CIA 국장들, 그리고 카타르 총리가 바르샤바에서 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이란은 외무장관이 카타르에 가서 논의하고, 또 이스마일 하니예 바로 하마스 정치국 국장이죠. 전 국장이죠. 최고 실력자죠. 튀르키예로 도망가 있는데 이집트로 가서 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휴전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니예 등 피신 나가 있는 이 최고 수뇌부들이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거의 뭐 중대급, 대대급 이런 부대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야, 니들 인질 몇 명 갖고 있어? 좀 데리고 와 하는 그 소통이 될 수 있는지, 또 통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이번에 휴전은 좀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가자지구 전체 휴전은 아니다. 이제 북부 1라운드 끝났으니 1라운드 끝내고 휴식 들어가는, 자, 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레바논 침공선을 했으니 레바논으로 들어갈 이 작전 계획 수립하고 전력 재편성하고 하는 시간 좀 벌겠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129명의 인질, 얼마나 많이 생존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많이 구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홍해 일원이 전쟁에 휘말리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튀르키예가 돌연 시리아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지역 안정화가 명분인데 시리아 정부군과 충돌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킬리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여단급 기갑 부대를 시리아에 투입했으며 M60A3 전차를 앞세운 전차 부대가 단숨에 7km를 돌파해 알레포주 아자드시에 진입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튀르키예 전차부대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19일 저녁 국경선을 돌파해 D850 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아자드시에 도착했는데요. 돌파 축선상에 있던 시리아군 초소들은 대부분 교전을 포기하고 후방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2월 17일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주 일대의 시리아 반군 통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한 것이 명분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들리브, 알레포 외곽의 농촌지대가 반군의 활동 거점이라며 대대적인 포격을 가해 30여 명의 민간인 사상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공격한 반군은 시리아 야권 연대 세력인
시리아 반군 및 혁명 세력을 위한 국민연합 의장 살렘 알 머슬렛이 튀르키예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만든 시리아 임시정부 소속 군대였는데요. 이번에 튀르키예군이 진입한 아자즈시에는 임시정부 본부청사가 소재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임시정부를 지원해 이들로 하여금 쿠르드인들의 튀르키예 국경 월성과 독립국가 건설 시도를 막고 쿠르드 반군과 시리아군의 무장 충돌이 튀르키예 국경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벌어지도록 완충지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직접 공격을 받자 튀르키예는 즉각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정부군의 산발적인 공격에 드론 공격 정도로 대응하던 튀르키예가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하자 시리아는 즉각 응전태세에 돌입해 알레포 일대에 증원 병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풍비박산나고 있는 중동 정세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무력 충돌 변수가 또 튀어나오며 이 지역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전차가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M60A3 전차입니다. 미제 전차죠.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전차 부대가 지금 여러 대가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와 함께 M113 장갑차 그리고 튀르키예산 M랩 장갑차 등이 합한 기갑 부대가 돌파를 했다라는 건데 이 국경 지역 자기네들의 주둔지에서 도로 거리로 14.7km를 기동을 했고 이 국경에서는 7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자즈라는 시입니다. 여기를 지금 공격해서 점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초록색이 있죠. 여기 초록색이 있고 연두색이죠. 그리고 황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시리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연두색 부분은 바로 시리아 임시정부라고 하는 튀르키예 정부와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반군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황색은 바로 쿠르드, 시리아 자치정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쿠르드족 세력이고요. 자,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 지역을 지금 한 10여 킬로에서 20킬로 정도 되는 이런 두께인데 이렇게 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쿠르드족들이 이 튀르키예 국경 너머로 월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물론 여기 이제 뚫린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 그리고 시리아 북부 또 터키 남부 이렇게 분포해 있는 아주 거대한 부족들이죠. 지금 독립국가 건설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 남부 지역의 영토를 쿠르드 독립국가에 내주는 이걸 이제 방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쿠르드를 압박하는 거고 그 쿠르드를 압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독일이 니들 쿠르드 인권 문제 있으니까 못 준다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있는 이 튀르키예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임시정부의 한 거점을 시리아 정부가 쳐버린 거예요. 그걸 튀르키예가 바로 그냥 되치기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군도 여기에 지금 기갑부대를 보내서 튀르키예가 기갑부대를 보냈으니까 자기들도 기갑부대를 보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금 때려버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르드족도 아니고 또 이런 반군 세력도 아니고 시리아 정부군을 쳐버린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 군이.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확전될지 아무도 몰라요. 시리아 정부군이 꼬리를 말고 잘못했어 하고는 쑥 빠져나가 주면 이것으로 끝날 텐데 시리아 정부군이 자존심을 세우겠다라고 나선 순간 조금 더 크게 확전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동 지역이 이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후티가 지금 계속되는 이 도발을 하면서 민간 상선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다국적군이 결성돼서 후티를 공격하는 다국적군 지금 결성되고 있죠.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침공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튀르키예는 또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뭐냐? 파키스탄 서부예요.
발루치스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발루치스탄 이 독립 세력들이 파키스탄 군 병영을 공격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30여 명의 파키스탄 군이 사망했어요. 이 발루치스탄이라고 이 지역에 또 독립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란 서부 지역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가장 극렬하게 열리고 있는 곳이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발루치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내전 가능성, 또 후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뭉쳐서 폭격하는 항공전,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의 전쟁 가능성. 즉 일단은 튀르키예가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레바논전, 3차 레바논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제법 큰 전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 정말 참 갑자기 완전히 중동이 난장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중동을 완전히 내팽겨 쳐버리고 그리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중동 지역의 군사 강국이면서 친미 국가였던 이 두 나라를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